한 개 이상의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을 가리켜서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주변에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생물에서 보면 세포 호흡도 산화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는 연소하는 것도 산화하는 반응이고, 여러분이 자라는 것도 산화하는 반응이고, 여러분이 자라서 늙는 것도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이게 모두가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때 한 개 이상의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산화라 그러면 중학교 때도 배워요. 산화. 뭐를 산화라고 배웠지? 이렇게 산소를 얻는 걸 산화라고 배워요.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걸 환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잃거나 얻는 거로 얘기하는데, 혹은 또 수소를 잃거나 그다음에 수소를 얻거나 이럴 때 산화하는 반응이라 하는데, 이 모두는 산소를 얻거나 잃거나 수소를 잃거나 얻거나 이 모두 이와 같이 됐을 때는 뭐의 이동이 있냐면 전자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자 이동이 있는데 그 전자 이동을 전자 이동으로 따지면은 전자를 잃었을 때, 전자를 잃었을 때를 산화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할게. 일렉트론. 전자를 얻었을 때를 혼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어떻게 하냐? 이게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숫자가 있는데 그걸 산화수라고 해요. 첫 번째는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여기 좀 떼고 좀 써봐. 산화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산화수는 자,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의 산화 상태를 표시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근데 이런 거 가르쳐 준 이유가 있어. 원자들마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질이 다르다 그랬지? 그지? 다르다 보니까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전자를 잘 잃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때 어느 한쪽에 전자가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은 전자가 좀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알겠지? 자, 그걸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H2, H2가 있어. 그럼 H2는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자, 수소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질이 적어요. 산소보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자들을 다 산소가 가져오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면 전자를 몇 개 가져왔다고 볼래? 두 개.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산소를 입지라도 H2O2가 있는데,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쪽으로 산소에서 전자를 하나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플러스 1이 되는데 얘는 뭐가 되겠니? 하나 가져왔으니까 마이너스 1. 알겠지? 그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전자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게 되면 이 산소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수소는 뭐가 되면 플러스 1이 돼요. 응? 예, 이게 과산화수소예요.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화합물들의 이제 산화수는 이제 각각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질,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전기 음성도라 그러죠. 가르쳐 줬을 거예요. 3단원 할 때. 다 까먹었겠지만. 그래서 전기를 잡아당기는 성질인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이렇게 산화수들이 결정돼. 자, 좀 더 복잡한 걸 볼게요. CH3COH 아세트산이. 그럼 탄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 자, 먼저 왼쪽에 있는 탄소 전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러면 세 개를 가져왔으니까 얘 얼마가 되겠니? 그렇지, 마삼 대 마삼. 자, 그 다음엔 이쪽엔 산소가 더 크니까 이렇게 두 개 가져오고 자, 이쪽으로 해서 세 개를 뺏겼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 되겠어요? 뺏겼는데 가져온 게 마면 뺏긴 건 뿌리지. 그지? 그럼 뭐가 돼? 플러스 1이야?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몇 개 가져왔어? 몇 개 뺏겼어? 어? 두 개 뺏겼어? 내 눈에 세 개 뺏긴 걸로 보이는데 뭐 화살표 세 개 있지 않냐? 하나, 둘, 셋. 음, 뿔삼이야, 뿔삼. 그러니까 한 화살표마다 어? 전자를 하나씩 뺏긴 거야. 이중결합이잖아. 음. 그건 3단원에서 배웠어야 되는 내용이야. 왜 안 배웠어? 안 다녔어? 그래. 다음에 저기 다음에 큰 다음에 선생님한테 봐. 그치? 네, 지금 고1 중3은 화학원 수업 안 해. 개인 수업만 해. 힘들어. 니를 뭐 나름 이렇게 참 이렇게 밝고 되게 좋은데 고3들을 좀 해야지. 자, 그럼 봐. 이쪽으로 이렇게 돼. 그러면 산소 이거 얼마야? 그렇지? 얘는 플러스. 자, 하지만 뭐 이걸 갖다가 음성도를 일단은 다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지? 특히 복잡한 화학물일수록. 그런데 일단 우리가 2단원 배울 때는 몇 가지 규칙만 알고 있어도 90%의 산화수를 한 90% 이상의 원소들의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좀 알려줄게요. 첫 번째, 자, 호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0이에요. 예를 들어 호돈소 물질은 금속, 뭐 나트륨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0이에요. 전부 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론자 이온입니다. 자, 이론자 이온은
자, 이온의 전하량이.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Mg 플러스 O2 마이너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산화 이온 이런 애들이거든. 응? 그럼 얘들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지? 자, 세 번째. 어, 이제 화합물 형태에 있는 금속들. 자, 예림아, 금속은 음성도가 크니 작니? 작아요. 금속한테 물어봐야죠. 그놈의 성질인데. 어? 야, 너는 왜 여자니 이거하고 똑같아? 넌 왜 여자니 이거하고 똑같아? 금속의 성질이야. 알았지? 그지? 여자의 성질 있잖아. 상냥하다. 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괴팍하다. 맞지, 맞지? 남자는 그냥 항상 그지 같다. 남자 비하 발언인데? 어?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이에요. 그냥 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그래서 1족에 해당하는 금속이 있고 2족에 해당하는 금속은 얘네들은 결정이 되어 있어.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면 1족은 플러스 1이야. 2족은 플러스 2야. 이게 이제 그 원자과 전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이제 잃어버린 형태가 가장 안정한 그런 화합물인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지만 뭐 나머지 애들은 다양하게 가져요. 예를 들어서 CuCl2가 있는 반면에 CuCl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를 받긴 갔는데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1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FE도 FE5가 있는 반면에 FE2O3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인데 얘는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산화수가 다양하게 갖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이가 아까 얘기했는데 M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M에는 굉장히 또 많이 가죠. 알았지? 하지만 1족하고 2족은 결정돼 있어. 알았죠? 네 번째. 네 번째는 비금속이 있어요. 비금속. 비금속은 상대적으로 전기응성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잘 가져오는 경향이에요. 비금속은. 하지만 그 중에서도 플루오린이 제일 세기 때문에 얘는 예외 없이 마이너스 1이야. 전자를 가져와서. 수소. 수소는 음성도가 작은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이에요. 알았어요? 하지만 수소도 예외는 있어요. 이런 애들. 금속과 만난 수소들. 그래서 이때 NA가 플러스 1이니까 수소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Mg 플러스 2니까 이 수소는 또 마이너스 1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금속이 먼저야. 왜냐면 금속은 수소에 비해서는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산소 있어, 산소. 산소는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우리 아까지
과산화수소 예를 들었잖아. 이 과산화수소와 같이 이렇게 산소가 좀 많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플로린과 결합한 경우. 그러면 이때는 수소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엔 다섯 번째. 자, 산화수의 합을 보면은 중성화학종일 때는 0이고요. 이온 화학종일 때는 이온의 전하량. 알겠죠?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적었어? 이온 화합물을 우리가 화학종이라는 표현을 써. 종류. 처음 들어보죠? 가끔 가다 어려운 단어를 써. 이해해. 수준이 있는 선생님. 자, 여기에 상하수들을 결정할 거예요. 황이죠, 황. 모두 똑같은 황이지. 그러면은 일단 알고 있는 게 수소가 플러스 1이잖아. 그럼 플러스 일자리 몇 개 있니? 그럼 S는 얼마가 돼? 음. 자, 그 다음은 산소가 마이너스 2지? 수소는 얼마가 돼야 돼? 자, 산소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황은 음. 산소가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거든. 그럼 황을 더해가지고 얼마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박스에 뭐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하고 얘하고 산화수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옥텐 룰이라고 우리 배웠지. 팔전자 규칙. 요걸 좀 요게 관여되어 있어. 전자 6개지 원자가 16쪽이니까. 항이 16쪽에. 맨 마지막 껍질이 6개 있어. 근데 얘가 전자를 가져온 형태가 돼도 화합물에서 2개까지밖에 못 가져. 그럼 2개까지밖에 못 가져오니까 마이너스 2가 미니멈이니. 그런데 6개 있으니까 6개를 다 잃어버리면 맥시멈이야. 그래서 플러스 6이. 알았어? 미니멈이 왜 마이너스 2가 되는 줄 알겠어? 음. 그래서 황은 이게 미니멈이고 플러스 6이 맥시멈이에요. 자, 그럼 질소 한번 예상해 보자. 질소 몇 쪽이에요? 질소는 15쪽이에요. 화학을 잘 알려면 주기율표를 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15쪽이죠. 그러면 미니멈은 몇 개 가졌을 때가 미니멈 산화수일까?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렇지. 맥시멈은? 그렇지. 그럼 플러스 5. 자, 그럼 되나 봐.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빨리 할 수 있겠어? 응?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규칙대로 합니다. 자, mn 음, from 얼마? 플러스 6. 자, 마이너스 2짜리가 있는데 두 개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 박스에 뭐 들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스킬을 씁니다. 덧셈, 뺄셈, 나. 굉장히 어렵죠? 미적분보다 훨씬 어려운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렇잖아. 요즘 미적분을 못해서 틀려? 산수 예선에 다 틀리지? 그지? 또 여러분 이제 올해는 막 중2 애들 막 특목고 가겠다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배우는데 수업을 배울 거 아니야. 그죠? 시각하게 중2들한테 얘기하지. 너는 지금 이거 할 거야 아니야. 산수학원을 다녀. 니들도 산수학원을 다녀. 얘기했지 한번. 안 했어? 했잖아. 중성 니들도 이제 겨울방학에 딴 거 다니지 마. 산수학원 다녀 산수. 여기 속셈 학원 없냐 속셈? 그런 거 한번 알아봐. 이렇게 내가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없을까? 있지. 이렇게 계산만 빨리 하는 방법 있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응? 응. 이 계산을 막 빨리 하는 학원이 있어. 빨리 하는 걸 가르쳐 주는 학원이. 예전에 그 속셈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 선생님 때는 주판 학원, 주산, 주산 학원이 있었는데 요즘 주산 학원 다 씨가 말랐죠. 음. 그래서 속셈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플에 뭐 있더라? 순고라고 있어. 순고. 숨고 어플에 보면 숨고 숨은 고수라는 뜻이야. 그 숨고에는 다 있어. 별의별 선생이 다 있더라. 거기 한번 쳐봐. 숨고 있나? 찾아줄게. 숨은 고수. 옛날에 여기 내가 등록해놨거든. 과학 논술 뭐 이런 거. 근데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연락 안 해. 너무 비싸게 그런다. 되게 싸. 지웠네. 숨거라고 쳐봐. 여기 이렇게 생긴 어플이 있어. 숨은 고수. 그러면은 니들이 이제 속셈을 배우고 싶어. 그럼 속셈을 치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견적을 넣어. 시간당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그거 봐가지고 이제 딱 선생님 부르면 돼. 그럼 선생님 집으로 와가지고 다 가르쳐줘. 진짜요? 응. 그 대신에 이제 선생님처럼 경력이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은 그런 데 없지. 그런데 뭐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는 선생님들 있잖아. 그래서 한 번 정도 받아보고 계속 받고 싶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하면 돼. 원래 한 번 받고 한 번만 되면 2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2만 원 돈 내면 온단 말이야. 이제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수업을 받았어. 얘가 행편없어. 그럼 다음 숨은 곳을 찾으면 돼. 알았지? 되게 좋아 이거. 그 별의별 게 다 있어. 개인 레슨 다 있어. 써봤지. 응. 나는 뭐 했냐면 나는 순고에서 이사했다. 응. 순고에서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고치는 거 있잖아. 에어컨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순고에 찾아가지고 견적 받고 거기 제일 싼데 경력이 괜찮은 사람 봐가지고 딱 갔었지. 그럼 거기 별의별 선생님들 다 있어. 한번 기타 해보고 싶어서 한번 넣었더니 진짜 어마무지하게 사람들이 연락이 오더라고. 근데 이제 광주는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쉴 때 한번 해봐. 순고. 그래서 속셈을 해. 속셈을 겨울방학 때 딱 좋네. 일주일에 2번씩 선생님 불러다가 속셈을 갖다 2달 동안 열심히 해봐. 알았어? 니네들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해. 차이가 되게 많이 나. 애들 가르쳐 보면. 그러니까 고2, 고3 가르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대부분. 고2, 고3에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산술 계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놈들이 있고, 뭐 중치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엔 좀 못하는 애들이 있어. 못하는 애들은 모의고사 이런 풀 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 걔가 그렇다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 풀어 그러면 한두 시간 주면 다 풀어와.
다 맞아. 근데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못 봐. 왜?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산수 계산이거든. 근데 수학하는 애들하고 그 수학하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얘기해 보면 역시 산수 계산. 마지막에 실수 안 하고 깔끔하게 푸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실수 많이 하는 애들은 결국은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본인이 알잖아. 난 산수 계산 참 잘해. 알아. 자기가 알아. 솔직히 안다. 자기가. 알았어. 누가 뭐라 그러지? 야, 네 놈들은 산 잘해 못해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 알겠지? 거울을 딱 보고 봐봐. 내가 산수를 잘하나 못하나. 그럼 못한다 싶으면 꼭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하면 시간 없어. 어? 겨울방학 때 그런 그 사이트들 같은데 가지고 해봐 좀. 틀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6이야 6.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산화수를 일단 결정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산화하는 반응 어떻게 결정하냐면 먼저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었으면 산화래배. 그럼 산화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산소 변해요. 무조건. 산화수가 증가해요. 그럼 산화수가 증가한 걸 통해서 전자를 잃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니네 집에서 마이너스가 빠진 거야. 그럼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 마이너스가 여자구나. 그지? 플러스가 남자. 보통 음성, 양성 이러니까. 그러네. 네가 빠지면 뭐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빠지면 남자가 많은 거니까 산화수가 증가하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엔 전자를 얻어요. 그럼 마이너스 얻었잖아. 마이너스를 얻으면 어떻게 자꾸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감소한다 표현하는 거야. 뭔지 아셨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NA가 있거든. 나트륨 Cl2가 있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NaCl이 돼요. 자, 산화수 한번 결정해 볼게. 0, 0. 자, 얘 뭘까요? 일쪽이니까 플러스 1이지. 얘가 플러스 1이면 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그러면 NA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0에서 플러스 1이 된 건 증가한 거지.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산화. CL은 얘 뭐 한 거예요? 환원.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산화 환원 반응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야. 근데 얘들이 이거 봐봐. NA가 G는 산화를 했지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전자를 잃었지만 전자를 잃었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를 준 거지. 그렇지. 맥인 거지. 그럼 맥이면은 다른 물질을 못 시켜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환원시켜 준 자. 그래서 환원제. 그럼 반대는 뭐가 될까? 환원된 애는 그렇지. 하나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산환화학종은 뭐라 그러고 환원제가 되고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제, 환원이 일어나면 산화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반응물이 있으면
생성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산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얘는 환원이 일어났는데 이때 특징이 있는데요.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일어난다고? 동시에. 그러니까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고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어요. 산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어떤 물질은 반드시 환원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자, 산화 환원은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잃은 전자의 몰수하고 얻은 전자의 몰수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자, 이 사항이 바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산화하는 반응의 균형을 맞춰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균형 맞추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산화제와 환원제를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줄게요. 산화제, 환원제. 자, 산화제가 있어. 산화제는 자기 자신을 모아놓는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환원한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산화제는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크면 클수록 좋은 산화제야. 근데 이거 보시면요. 좋은 산화제래. 좋은 산화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화력이 크다라는 표현이야. 크다. 산화력이 크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산화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화력이 크다. 그러면 전자를 얻어오는, 다시 말하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을 전기, 음성도라 그래요. 전기 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산화력이 크다라고. 그게 이게 좋은 산화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전자를 가지고 오려면, 얘들아, 전자를 가지고 오려면, 응? 전자가 많이 있는 놈이 전자를 가져오겠니? 전자가 없는 놈이 전자를 가져오겠니? 그렇죠. 전자가 없어야지. 세상에 많이 가진 놈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현상은 인간밖에 없어. 자연계는 많이 가지면 내놓으려고 그러고 모자르면 가져오려고 그러고 인간은 아니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 이 화학을 배우면서 철학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그 전자를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산화수가 어떻게 돼? 음,
전자가 안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로 가지. 헷갈리지, 그지? 산화력이 크다. 좋은 산화제이다. 이런 겁니다. 아셨죠? 예를 들면 이거라든가 지금 이런 이제 물질들이 있어요. 얘들이 산화수가 0, 0, 플러스 7, 플러스 5, 플러스 6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플로린의 염소 같은 경우는 음성도가 되게 큰 애들이잖아. 전기 음성도가 되게 커요. 플로린이 4.0이고 그 다음에 염소는 3.0이니까. 예림이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플로린은 4.0, 3.5. 자, 나중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들은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산화력이 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물질들을 우리의 물질들이 인간들이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 바로 죽어요. 알았죠? 염소가 이제 뭐냐면 독가스죠. 독가스. 그다음에 뭐 Mn 플러스 7, 뭐 NO3 마이너스 플러스 5 뭐 전부 다 다른 물질을 산화를 잘 시켜줘. 그래서 좋은 산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환원제 볼게요. 환원제. 자, 환원제는 어떠한 물질이냐면 자기는 산화를 해야 돼. 아, 그지? 자기가 산화하려면 전자를 내놔야 돼, 전자를 가져와야 돼. 음. 그래서 전자를 내놓는 경향이 크면 클수록 좋은 환원제. 그래서 환원력은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원제일수록 환원력이 크다. 알겠죠? 자, 그럼 전기음성도 어떨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환원력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알겠죠? 전기음성도가 작을수록 환원력이 크다. 그러면 전자를 내놓지? 전자를 내놓으려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산화수가 작은 상태야. 그래서 산화수가 환원력이 크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도 작은 애들은 금속들, 일조, 뭐 리튬, 뭐 Na, 뭐 리튬, H2S 이런 애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산화수가 영역이긴 한데 애들이 금속들이잖아. 그 금속은 음성도가 작잖아. 그다음에 얘 S는 마이너스 2잖아.
그제? 그러니까 전자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자, 아시겠어요? 산화제, 환원제? 음? 자, 그래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며 그때 물질들을 어떻게 분리하는가를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얘기는 아니구나. 아무튼 중요한 얘기, 균형 맞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슬퍼? 왜? 선생님 가족 다 거기 있어. 선생님 혼자 있고 어머니,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서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와이프는 저기 일산에 있고, 나만 여기. 맛있는 김치 담으면 좀 싸와. 그래서 좀 이렇게 지낸 지 꽤 돼. 응? 왜 안 내려왔냐고? 아니, 이렇게 학원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대학 가려고 재수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학원 다녀야지. 여기를 어떻게 낸 거야? 여기서 그게 또 되게 달라. 서울 쪽, 서울 경계에 있는 애들은 이쪽은 촌이라고 생각해. 안 내려와. 저희 오히려 좋아요.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놀러는 와. 이게 시험 끝나고 그러면 이제 아빠 술 사달라고 내려오는데, 그럴 때 뭐 가끔 내려오는 거고. 내려와도 뭐 나랑 만나면 술밖에 더 먹어. 아직 그 나이는 술 먹는 게 좋으니까 이제 술 사달라 해서. 근데 여기 오면 음식은 맛있대. 근데 뭐 딱히 놀 게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놀 게 없잖아. 걔네들 아직 뭐 에버랜드 다니고 뭐 이제 그 나이잖아. 20살, 뭐 19살, 20살이니까. 걔네들은 그냥 중간고사 끝나면 에버랜드 가고 그러니까. 대박. 우리는 패밀리래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뭐 그냥 지들끼리 놀러도 가니까 뭐 그냥 지하철 타면 가잖아. 그러니까 뭐 가지. 뭐 롯데월드는 뭐 쉽게 갈 수 있지. 뭐 이러니까. 가족들 한명 사는데 음. 애들이 질렸대요. 그치. 요즘 딴 데를 이제 물어봐야지. 이제 어디 가서 노는가.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애들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쇼핑 같은 거 하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아. 뭐 라페스타니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 큰 쇼핑몰이. 여기 광주는 큰 쇼핑몰이 없잖아. 음. 신세계 그러니까 백화점 말고 쇼핑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옷들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 없어. 예를 들어 저기 상무직에 가보면 뭐 있지? 상무역에 있는 거 하나 있잖아. 아울렛. 무슨 아울렛이야? 세정 아울렛. 세정 아울렛의 규모를 한 두세 배 늘려놓은 그런 몰들이, 이제 일사만 하더라도 크게 두 군데가 있고, 시내라 그러지, 그 중심권에.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정말 어마무지한 아울렛이 또 있지. 바로 이제 옆에 파주에 가보면 이제 롯데 아울렛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다 못 들러봐. 그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도 쉽게 가고 막 이러지. 근데 놀 때는 많지. 놀 때는 많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잘 안 가. 선생님도 거기 두 번인가 가봤나? 근데 이제 외지에서 많이 와. 그러니까 파주에 있으면 어디서 많이 와요? 뭐 김포, 뭐 인천, 뭐 이런 데서 많이 오지. 그러니까 사실 뭐 파주나 고향에 사는 사람들, 선생님이 이제 고향시에 속하니까 그건 잘 안 가. 우리는 어딜 가냐면 저기 남양주를 가 또. 남양주에 가면 또 그런 데가 또 따로 있거든. 그런데 왜 그러면 다 동네는 잘 안 가도.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광주는 그런 게 없죠. 유일하게 없는 대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 하는 애 있잖아. 걔가 이제 공약을 한 거지. 이쪽에 그거를 갖다 허가를 내주겠다. 근데 이쪽에 허가를 내준다
그 한들 수사가 없잖아. 언제나 안 내주려고 그랬어? 여기 소상공인이 들고 일어나서 못 낸 건데. 맞아요. 못 낸 거야. 그래서 근데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또 들고 일어나서 못 내는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 정서인 거지. 이 정서가 그런 거지. 근데 반면에 뭐 또 그런 그러니까 그 정서에 맞춰서 이제 그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내준다 그러는데 또 얼마나 데모를 하겠어. 그거 낸다고. 그러느니 무등시장이니 이쪽 상권을 조금 활발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난 정신이 아직 모르겠고. 근데 여기 이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놀러 갈 데가 없는 거지. 맞지? 뭐 거기 가면 영화관도 어마무지하고 이렇게 막. 저희가 물어본 거지. 음. 충정은 이제 재미가 없고 뭐 없으니까. 뭐 없잖아. 그래서 동명동에 갔는데 동명동은 완전 대학생 카페밖에 없잖아. 카페밖에 없고요. 응. 그래서 이제 가는 곳이 유스케어에 가는데 유스케어? 유스케어 가는데 그나마 제일 얕다. 저 유스케어 그래도 뭐 음식점도 뭐 떡볶이집도 몇 개 없고 서점 있다. 씩씩버거가 없어요. 진짜 못 먹어. 쉑쉑버거는 진짜 못 먹어. 그렇지. 진짜 못 먹어. 먹고 싶어? 서울 가서 먹지 그랬어. 서울 가서 쉑쉑버거 저기 부산에 있어. 부산에. 부산 서면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근무했던 데가 바로 그 쉑쉑버거 옆에 건물이었거든. 근데 그 개업식 날 줄을 500m 섰었나? 응. 개업하는 날. 진짜 그 개업하는 거의 반값인가? 뭐 공짜로 주마 이랬어. 그래가지고 그 쉑쉑버거가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던 파리바게트. 걔네들 가지고 온 거지. 맛있긴 해. 너무 비싸 근데 버거가. 비싸긴 한데 맛있긴 하더라. 나도 두어 번 가봤는데 일단 뭐 저녁 때 가서 딱 좋은 게 이게 어른들은 맥주를 팔잖아. 버거집 맥주 팔잖아. 좀 맥주에다가 버거 참 맛있거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버거가 되게 유명해진 건 맞지. 광주 없어서 어떡하냐. 저 진짜 광주 뛸 거예요. 뛸 거야. 나 요즘 비싼 나라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저 일단은 여기 일단 여기가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보다 더 번영한 곳에 갈 거예요. 근데 서울이 아니어서 그래서 광주는 좀 내가 봐도 그래. 진짜 뭐 이 제주를 가도 제주가 여기보다 더 번화해. 진짜로 제주에 할때 그리고 거기서 진짜 호텔도 음, 5성급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하나는 없지. 홀리데이 인도 5성급이 아니잖아. 3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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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될 거야. 아이고 니들이 또 날 웃겨준다. 그러게 빨리 가. 코스트코가 없어요. 응? 코스트코가 없고요. 코스트코 없어. 생각보다 있는 게 없네. 와 진짜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이거를 봤잖아요. 왜? 누가 포항인가? 어. 인구 50만 명 어디랑 음. 인구 190만 명 어디랑 비교한 거예요. 어딘 거예요. 이렇게 와 저희가 투표하는 피해를 있어요. 근데 어디 인구 50만 명 어디? 포항? 근데 포항 근처에 거기가 50만이지만 포항 근처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군 단위가 굉장히 많고 거기가 인구가 꽤 많아. 그건 가능한 얘기지. 포항 근처에 울산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 여기는 딱 광주 하나잖아. 전남에 딱 광주 하나.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없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제주도를 요즘에 면밀히 관찰하고 있거든. 제주 가려고. 학원을 거기서 낼까?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와, 인구가 제주시가 74만이야. 진짜 거주 인구가 거주 인구가. 진짜 거기 준교는 안 하고 한 사람들 따지면 한 8, 90만 된다는 얘기잖아. 되게 많지. 생각도 못했지. 광주가 120만 정도 돼. 광산과 합쳐서 한 120만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광산권 빼야지. 광산구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지. 야,
광주라 그러면 광산구 빼고 서구, 남구, 동구 사실 세 개거든. 북구도 좀 빼야지. 왜냐면 북구가 나랑 관계가 전혀 없거든. 선생님 입장에서는. 맞잖아. 북구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여기에서 내 수업을 들어. 거의 없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동구, 서구, 남구 이렇게 세 구. 서구도 거의 없어. 사실 동구하고 남구야. 아, 그러냐? 아, 포함지구가 그 서구구나. 이렇게 세 개인데 얘네들 인구를 다 피면은 한 50만 될까? 50만? 50만 그지?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일산은 너무 포화가 돼서 일산은 100만이 넘어. 100만이 넘어. 일산 9만 합쳐서 한 100만 정도가 돼. 그래서 거기 이제 학원가를 가잖아? 그럼 디글디글해. 진짜 디글디글해. 애들이 너무. 근데 거기 또 선점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또 계시니까 내가 끼어 들어가기 힘든 거지. 그래서 아 이게 어디 갈까? 이제 제주도 갔더니만 선생님들이 많이 없대. 젊은 선생님 거기서 뛰어난 수학 선생님이 있어. 제주 사람이야. 그러면 제주에 있겠니? 서울로 가겠니? 서울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 중에 잘하는 선생님들이 없대. 없을 수밖에 없지. 다 서울 가죠. 그럼 늙은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냐? 그것도 없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 그저 제주도가 인구가 꽤 많지, 그지? 몰랐지? 제주시에 그렇게 많을 줄 생각해. 74만이야?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인구가 74만이더라고. 난 거주 인구가, 그렇지. 거주 인구가, 난 거주 인구는 한 50만 정도 생각했거든, 제주시니까. 근데 74만이면 한 대충 한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많을 때는 그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주시만 100만이 넘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 광주는 계속 줄이고 있다. 저희가 올라가시다가 그렇죠. 그거는 니들만 그런 게 아니야. 선생님이 여기서 20년 전에도 수업을 했잖아. 그때도 그랬어요. 다 올라갈 생각 없는 거지.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요. 뭐 어렵게 멀리 안 가도 돼. 여기 상담하고 있는 여기 우리 실장님 그 동생이 의사인데 위에서 개업을 했잖아. 안 내려오지 일로. 어. 의대를 어디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전대를 나와도 개업을 위해서 해. 서울에 살 뻔했어. 아, 정말 바빠. 앞으로 서울에 있을 때 같이 기억하는 선배가 있었대요. 또 아버지 의사라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자 했는데 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그게 있잖아. 일장일단이 있어. 일장 여기는 괜히 여유로워. 여유롭다고 여기는. 응? 근데 서울은 되게 각박해 살아보면. 이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안에 실제로 살아가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도 왜 여기 있냐라는 얘기를 하면 여긴 되게 여유로워. 출퇴근 시간이 10분이잖아. 그럼 내가 거기 살면 출퇴근 시간이 최소 2시간이야. 근데 평균 3시간이야. 그지? 그리고 내가 이동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 선생님들은 여러 학원을 돌아다녀요. 서울은. 여기저기 한 군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응?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는 강남 갔다가 점심에는 분당 넘어가는 코스면 괜찮아. 아침에는 강남에 있다가 점심에는 저기 연대 쪽으로 가. 강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동 시간만 몇 시간이 되냐면 아무리 빨라도 강남에서 강북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 차가 막혀서. 선생님이 그러고 한 10년 생활했으니까 알 거야. 그지? 그래서 아침에 수업하고 점심 때 점심을 못 먹고 그 시간에 이동을 해서 거기 수업을 하는 거야. 되게 팍팍하지. 팍팍해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는 거야. 광주는 그런 여유로움이 그런 빡빡함이 없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나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일장에서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충고할 수 있는 건 일단 젊었을 땐 여기 있지 말으라. 여기 있지 마. 재미도 없잖아. 그리고
뭐 목표도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열심히 한 10년이나 20년을 살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금이환영을 굳이 꿈꾸지 않아도 돼. 내려와서 살도 것도 괜찮지. 그냥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서 뭐 여기서 또 성공하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갔다가 나중에 살다가 근데 뭐 시집 갔는데 서울 남자야. 그지? 시로 갔는데 서울 남자 그러면 서울 사는 거지 뭐. 그렇잖아. 여자 여학생들이니까. 니들의 의지보다는 또 이렇게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좌우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지. 나중에 이제 뭐 서울에 사는 게 되게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한 번씩 내려오는 것도 괜찮지. 근데 일단은 올라가. 알았어? 여기 있을 생각하지 말고 가끔 가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대를 가려고. 왜 넌 전대를 가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해. 그 지역 때문에 전대 의대를 간대. 너 저기 경희대 의대를 갈 수도 있어. 경희대 의대면 전대 자기 고향 되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 난 조금 잘못된 생각 같아. 젊잖아. 올라가. 또 올라가지 못하겠으면 옆으로 튀어나가. 부산이라도 가. 사람들도 어? 사람들이 무슨 안 무서워. 엄청 무조건 세게 하고 아니야. 그냥 그렇게 몇몇 도라이들이 있어. 야, 여기도 도라이 많아. 도라이는 어느 도시나 있어. 근데, 어, 부산은 인구 한 350만 되거든. 근데 거기도 줄어들고 있지.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부산도 괜찮고. 사실 뭐, 부산도 굉장히 좋아. 부산 좋아. 엄청 대도시 그치. 선생님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수업을 했거든. 그러니까 부산 잘 알지. 근데 여러분한테는 부산이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도시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서울로 가자. 알았지? 얘들아, 가자. 뭐, 의대를 가든, 뭐, 뭔 대학을 가든 서울로 가는 게 선생님 생각 맞는 것 같아. 알았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다행스럽게 광주는 학생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 삼아 열심히 하다 보면 서울 갈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그리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있죠? 대답을 안 하네? 네, 있죠. 제 앞에 있죠.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있어. 네, 네, 제가 찾았죠. 그랬어? 고마워, 나인아. 자, 여기 봐. 뭐 요거 하고 집에 가자. 자, 아까지 이제 선생님이 잠깐 가르쳐 준 줄 알고 예리만에 가르쳐 줬는데 순서대로 알려줄게요. 순서를 먼저 알려줄게. 산화와는 균형 맞추는 건 여기 보면 지금 지금 써져 있는 반응식이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 수가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전하의 균형을 맞춰. 전하의 균형이 이런 거야. 우리 앞에서 이런 차 나오는 거 특징 봤지? 잃은 전자의 몰수하고 얻은 전자의 몰수가 있는데, 자,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는 뭘 뜻해? 증가한 산화수고, 그 다음엔 얻은 전자의 몰수는 감소한 산화수와 같은 얘기지?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뜻이지. 잃은 전자의 몰수와 얻은 전자의 몰수가 같다는 얘기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걸 일단 맞추는 거고. 두 번째는 뭘 맞추냐면 원자의 균형을 맞추는데 이제 수소하고 산소를 제외하고 맞추세요. 세 번째, 산소 맞추세요. 산소.
자, 산소는 모자르는 쪽에 뭘 더하냐면 물을 더해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수소를 맞추는데 자, 모자르면 H 플러스를 더해서 맞춰줍니다. 자, 이 순서대로 맞춰볼게요. 먼저 상하수 먼저 보면 Mn이 플러스 7이에요. 아까 봤죠?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FE부터 잠깐 보자. FE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이 되니까 1만큼 증가한 거죠. 산화한 거죠. 자, Mn을 보게 되면 플러스 7에서 얼마가 됐냐면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럼 산화수가 5만큼 감소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뭐 하라 그랬냐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맞추란 뜻은 마이너스 5니까 얘를 플러스로 맞춰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5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맞았네요. 그지? 일단 원자수 맞추는데 Mn이 하나씩 맞고요. 철이 5개씩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산소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쪽이 4개 있는데 이쪽에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없는 개수만큼 모자른 개수만큼 물을 더해줘. 그 4개를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물을 써놓으니까 수소가 8개가 생겨버렸네요. 그럼 이쪽엔 수소가 없죠. 그러니까 8개의 H 플러스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럼 균형을 왜 맞춰야 되냐면 어차피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양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MnO4-가 1몰이 있어. 얘가 반응하면 Fe3 플러스 몇 몰 생기니? 5몰. 그지? H2는 몇 몰 생기니? 그렇지. 이런 거 물어볼 때 개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4 몰롱도 KMnO4 50ml가 있어요. 자, 반응한 FeCl2 염화철이죠. 부피가 100ml, 100ml 이었다. Fe2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Fe2 플러스의 농도를 물어본 건 뭘 물어본 거냐면 얘 농도를 물어본 것 같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FeCl2의 농도가 Fe2 플러스의 농도 같을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 일단은 0.4몰 농도짜리가 얼마 있냐면 50ml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MnO4의 몰수예요. MnO4가 얼마 있는 거냐면 20m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미리몰의 단위는 선생님 가르쳐 줬나? 미리리터니까 미리몰이야. 농도하고 부피를 곱한가. 그럼 얘 농도는 모르지만 FeCl2의 농도는 미지수지만 얘가 몇 밀리리터 반응했대? 100ml 반응했대. 그럼 얘들이 위에서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냐면 1대 5였죠? 1대 5잖아 여기가. 1대 5. 그지? 그럼 이렇게 된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대 5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FeCl2의 농도는 얼마가 되겠니? 1몰 농도로 나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뭘 이용하냐면 개수를 결정하고 그 부피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균형 맞추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아까지 그 복잡한 그 산화 환원 반응이 있었잖아. 그거는 안 풀어도 돼. 그런데 나머지 균형 맞추는 건 풀어야 돼. 알았어요? 복잡한 산화 환원 반응에 관한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조금은 언급해 주는데 요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금속 이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았지? 그럼 이제 보강하는 날 와서 금속 그 이온 되는 것만 좀 배우면 다 끝나. 이론. 알았지? 자, 보강 날짜 잊지 말고요. 언제라 그랬어? 화요일 5시.